아, 그렇죠. 신입 교육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첫인사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된 취업을 하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고생을 했음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수많은 자격증을 땄죠. 학점을 땄죠. 토익, 인턴에 수십 차례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거치고 영광의 합격까지.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취업한 신입들이 너무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직장에 적응을 못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에 위축이 돼서 사표를 내거나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걸까요? 회사 생활을 잘 모르겠다. 야, 이러려고 내가 힘들게 취업했냐? 신입사원 여러분, 그리고 저연차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면요, 쓸데없는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적응 못하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 인정받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회사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 4가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신입은 성과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을 얻는 존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신입사원이요, 뭔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팀의 6개월 차였던 A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어느 날 팀장님께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 회사 제품을 비교해서 팀회의 때 발표해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A는요, 야, 드디어 내가 얼마나 팀의 중요한 존재인가를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교 관점을 찾아서 이후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발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자료조사도 하고요, 주말까지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와 PPT로 멋지게 발표했지만 발표날 선배들에게 여러 질책만 받았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선배들의 질책이 따가웠고요,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을 보니까 나는 마케팅 직무와 잘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때 A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A님, 팀장님이나 선배들이 A님에게 원했던 것은요, 멋진 아이디어나 참신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요, A님이 기본적인 자료 준비와 발표의 회사 프로세스를 잘 따르고 있는가, 팀장님이 지시한 주요 내용을 빼놓지 않고 반영했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선배들에게 중간중간 확인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는가, 오늘 발표하면서 발표 중에 선배들이 피드백한 부분을 잘 메모하고 메모한 내용을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업무에 적용했는가. 아마 이런 자세를 통해서 A님이 진정 배우려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식도 숙련도도 없는 신입사원이 당장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별로 신입들에게는요, 성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입사원들은 이걸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고 해요. 어렵사리 회사에 입사를 했으니까, 야, 내가 빨리 이 회사의 일원이 돼서 이 회사에 성과를 내야지, 일 잘하는 사원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입사원은요, 성과를 내는 존재가 아니고요, 선배들에게 잘 배워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였는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요,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바로 2번째, 호감을 주려 애쓰기보다는 비호감을 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8개월 차 신입사원이었던 B와 C는 기획팀의 입사 동기인데 최근 신규 사업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면서 막내 팀원을 차출해야 됐는데 팀장님은 C를 추천했습니다. B는요, 왜 자신에 비해서 문서 작성 능력이나 아이디어가 떨어지는 C가 참여하게 된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나도 너를 추천했는데 너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 보느라고 이사님한테 인쇄를 안 했다면서. 그래서 커트 당했어, 이사님한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B는요, 아차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도 B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일에 대한 업무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못한 그 딱 하나의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지? 이거 너무 부당한 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장인들은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업무 하는데 힘이 버겁거든요. 그래서요, 솔직히 타인에게 신경 쓸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일의 결과물, 말하는 방식, 전체적인 맥락, 앞뒤 구조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그에게 평가하는 것을 듣거나요, 잠깐 자기가 보고 느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의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긍정적 모습에 주목하기보다는요, 부정적 모습이나 눈에 거슬리는 장면을 쉽게 기억에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요,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 애쓰는 것보다는요, 비호감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신입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선배들은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자기들끼리 야, 그 기획팀 신입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입사원의 부정적 모습의 90%는요,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회사 내에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스마트폰 보느라고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 이건요, 정말 치명적인 부정적 평판으로 작동됩니다. 회의 중에 스마트폰 보느라고 집중 안 하는 것, 업무 중에 메시지를 자꾸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은 찍히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가끔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메모를 하는 신입들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말립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스마트폰 놔두고요, 펜과 다이어리를 들고 참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메모하면요, 아마 조금 연령이 있는 팀장급 선배들에게 야, 저 녀석은 회의 시간에 스마트폰이라고 보는 한심한 녀석이다 라고 인식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요, 차라리 업무 시간에는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꺼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웬만한 연락은요, 회사 전화로 올 거고요,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대부분 업무용 PC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신입의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부정적 행동만 제거하면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로 긍정적 행동을 하면 좋은데, 신입사원들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는 세 번째, 자주 질문하되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입사원의 가장 큰 특권은 뭐예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려고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질문하면 될까요? 저는 여기에 예의를 갖춰서 질문해라 라는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뭘까요? 저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찾아볼 것을 다 찾아본 다음에 질문하라입니다. 기초적인 용어, 검색만 하면 금세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질문하면요, 선배들은요, 엄청 짜증을 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찾은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대리님, 제가 시장조사 프로세스는 업무 매뉴얼로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번 세일 상품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시간에 대한 양해를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신상품 계획서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분 정도 시간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구했으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대리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기획서 내용으로 오늘 팀장님에게 답변을 드렸더니요, 되게 많이 칭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요,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요. 아마 되게 예의 바르고 질문 잘하는 신입사원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사가 전부가 아니니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취업을 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 신입들은 회사가 엄청나게 대단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잘하고 싶고 그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어떤 상황도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회사 일이 그런가요? 처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실력 부족으로 안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이상한 상사나 선배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나 강압에 멘탈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신입들은요, 자책을 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갈아 넣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또 좌절을 겪죠. 여러분, 회사는요, 그냥 내가 일하는 장소이고요. 여기서 알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그저 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일이 사라지면 내 인생에서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너무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잘 못한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수하면요, 그냥 죄송하다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하러 만난 사람들이고 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멘탈을 보호해야 힘들고 어려운 신입 시기를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들이 퇴사 전에 좀 고민했으면 좋을 것, 그리고 회사를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4가지 정도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이 여전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지 않으면요, 찾기가 힘듭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